별과 외계 행성계. 3. 별의 진화.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원시별, 주기현성의 에너지원, 별의 진화, 별의 최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1.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탄생에서부터 최후까지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별 진화의 최종 단계가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새 별이 태어났어. 별의 탄생부터 최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별의 물리량을 조사하여 별의 진화를 추정합니다. 별은 탄생부터 최후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화할까요? 별의 진화 과정은 많은 별들을 관찰한 후 특징을 일반화하여 추정합니다. 별의 진화를 추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HR도입니다. 별은 기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암흑 성운에서 태어납니다. 거대한 암흑 성운에서 성운의 수축이 일어나 물질이 밀집되면 중력이 커져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원시별이 생성됩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 그 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결국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주계열성이 됩니다. 만약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계열성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갈색의 성이 됩니다. 원시별은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기 때문에 HR도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의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기고 동시에 별 자체의 질량에 의한 중력이 존재합니다. 이 두 힘은 평형을 이루게 되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며 별은 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 머무릅니다. 일반적으로 별의 광도는 질량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비례하고 광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은 질량의 3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주계열성 단계 이후의 별들은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진화 경로를 따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거성, 맥동변광성, 행성상 성운과 백색위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태양은 약 50억 년 전 성운의 수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 태양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50억 년 전 성운의 수축으로 원시별이 된 태양은 약 1000만 년 만에 주계열성의 별인 현재의 태양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계열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태양은 앞으로 남은 50억 년 동안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년 후 수소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헬륨이 비활성 상태로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수소 핵융합은 바깥으로 밀려나 수소 연소층을 만들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면서 주계열 단계는 끝이 납니다. 중심부의 비활성 헬륨은 별의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주변의 수소 연소층을 가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이 서서히 팽창하면서 중거성 단계를 거쳐 적색거성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후 비활성 헬륨이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태양의 외부가 날아가면서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태양은 헬륨 핵융합과 수소 핵융합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어 헬륨이 수축하였듯이 이제는 중심부 헬륨이 고갈되어 비활성 상태의 탄소가 남고 이것이 수축하여 태양은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이후 에너지원이 없는 태양은 불안정해지며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물질 일부가 우주로 유입되어 행성상 서문이 만들어집니다.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아주 큰 백색 외성이 되고 이런 모든 진화 과정을 거쳐 태양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면 수소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지게 되므로 별의 중심부는 수축합니다. 헬륨으로 구성된 헬륨 핵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고 헬륨 핵의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전달되면서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 껍질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별의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이 팽창하면서 광도가 증가하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 붉게 보이는데 이를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거성은 별이 팽창한 결과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적색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큽니다. 우리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적색거성이 되고 태양 표면이 현재 지구 공전 궤도 부근까지 부풀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색거성에서 헬륨핵이 수축하면서 발생된 열로 인해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헬륨핵 반응의 결과 탄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생성된 탄소핵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 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별의 외곽은 다시 팽창하지만 곧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불안정하게 됩니다. 바로 별의 반지름과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맥동 변광성의 단계입니다. 결국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던 별의 바깥층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별이 중심부에 탄소로 된 핵은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매우 큰 백색 외성이 됩니다. 주계열성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후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수소가 고갈되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중심에 헬륨핵이 생성되고 정력학 평형 상태로 별의 중력과 평형을 이루던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감소하면서 중심부는 수축합니다. 헬륨핵의 중력 수축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중심부 외곽으로 전달되면 헬륨핵 바깥층에 존재하는 수소 껍질을 가열하여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과거 주계열 단계의 중심부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서 수소 껍질 연소가 나타나는 외곽 부분은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커지기 때문에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면 수축하던 헬륨핵에서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수소를 빠르게 소진하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성보다 훨씬 크고 밝은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이 생성되며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됩니다. 그 결과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양파 껍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는 생성될 수 없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우 큰 에너지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별은 중심 핵의 중력이 매우 커서 빠른 속도로 수축하다가 불안정해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별의 외곽 부분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 성운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초거성의 중심부는 더욱 수축하여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로 남습니다. 별의 중심 핵의 질량이 더 큰 경우 별은 초신성 폭발 후 표면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듯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의 과정에서 별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을 만듭니다. 새로운 성운에서는 다시 별이 탄생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1. 태양은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어떤 별이 되는가? 백색 개성입니다. 2.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별은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어떤 별이 되는가? 블랙홀입니다. 3. 다음은 어느 공상 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우주로 떠나는 장면에서 한 대사이다. 이 대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몸속의 모든 원소도 우주의 일부라고 한다. 어쩌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 수소나 헬륨 외의 원소들은 별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거나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결과 남겨진 성운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생성되고 인간과 같은 생명체들이 탄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먼 과거에 존재했던 별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별의 진화 강의를 마칩니다.